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지, 다시 한번, 모든 과정을 조직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서 총체적인 정신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도식은 어떤 정신적인 틀, 이해의 틀,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유아는 아기는 태어날 때 몇 가지 본능적인 도시, 그저 어떤 개념, 윤곽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빨기, 잡기, 그죠? 그래서 도식은 연합에 의해서 발달하고 단순한 행동에서 어떻게 단순한 행동 점점 더 반경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조직화, 오거니제이션 한번 봅시다. 조직화는 뭐예요? 지금 교과서 325쪽에 있어요. 조직화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과정을 일관되게 전체로 종합하는 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체로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과정을 전체로, 종합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지면서, 그죠? 서로 다른 이해의 틀, 상이한 도식이라는 거, 도식은 아까 정신적인 틀, 이해의 틀을 우리가 도식 스키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는 어떻다? 심리적, 신체적 과정을 일관되게 또는 전체로 종합하는 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성숙해지면서, 그죠? 전진하면서 서로 다른 도식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니까 서로 그죠? 서로 다른 이해의 틀을 그죠? 이해의 틀 도식을 자연스럽게 유나이트 결합시키는 거죠. 그죠? 결합시키는 게 이걸 조직화한다는 거죠. 성숙해지면서 그죠? 발전하면서 변화하면서 서로 다른 이해의 틀, 정신적인 틀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완전체로 결합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화 그죠? 동화 음 한번 여기 봅시다. 동화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다른 감각의 입력 정보들을 상호, 관련시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의 행동들이 통합되면서, 두 개의 행동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더 고차원적인 행동으로 구조화를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조직화, 결합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조직화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치에 맞게 종합한다. 그죠?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직화는 어떻게 된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치에 맞게 종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동화는 뭐냐? 동화는 사람들이 입력되는 정보를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력되는 정보를 바꾼단 말이야. 변환시켜서 기존의 사고방식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동화는 어떻다? 정보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 사람들이 입력되는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서 그죠? 바꿔서 기존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동화라는 거예요. 그죠? 입력되는 정보를 변환시켜서 기존의 사고 방식의 틀에, 이해의 틀, 정신적인 틀에 맞추는 게 동화다. 따라서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혹은 구조 속에 새로운 물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있던 그저 이 구조에 도식에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물체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물체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식물 등을 동화하면서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또 나오네. PIE, 퍼스는 인바르먼트. 기억나시죠?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물체, 동식물 등을 동화하면서 자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인지에 뭐라고 그러는가? 지금 성장하는 거니까 양적 변화다. 우리는 인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동화하면서 이게 양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절은 뭐냐? 조절, 그죠? accommodation. 조절은 이전의 사고, 그죠? 조절은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뭔가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전의 사고와 그다음 행동 방식의 요소를 수정하는 겁니다. 또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수정, 그죠?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내가 수정하는 겁니다. 나쁜 거는 바꿔야 돼요.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고하면서 하나하나 이걸 깨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요소를 수정하고 또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 이 조절 능력이 있으면 배워야죠. 그죠? 우리가 유능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에서 정신적인 틀, 이해의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윤곽 개념을 도식 스키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 혹은 구조가 새로운 대상을 동화시키는데, 그죠? 새로운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틀, 이해의 틀이 이러한 구조가 새로운 대상물이 동화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새로운 대상에 맞게 도식을 만들거나 바꾸어하는 과정. 그죠? 지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틀이 어떻게 돼 있어? 새로운 지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그러면 새로운 대상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동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아. 기존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새로운 대상물에 맞게 이 틀을 만들고 바꾸어 가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조절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세술은 뭐야? 세술은 세 부대에 갖는다. 이런 거죠. 그죠? 갑자기 이게 맞나요? 지금? 저는 이게 좀 이런 게 그런 단어 어디서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세술은 세 부대에 맞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딱 그거예요, 지금. 새로운 대상에 맞게 도식을 만들거나 바꾸어놓은 과정, 이걸 갖다가 조절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에서 탈피를 해라. 기존의 것을, 이 조절의 여기서는, 방점은 뭐냐?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는 기존의 것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걸 들어왔으면 이걸 받아들여고, 만들어라. 거기에 맞게. 그게 조절이라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새로운 자극이나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어떤 지금 새로운 걸 갖다가 막 인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에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게 나오네요, 지금. 이 틀을 여기서 한번 봅시다. 조절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 교과서 지금 200, 325 쪽에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것은 모두 고양이다. 네 발로 다니는 것은 모두 고양이다. 해서 네 발로 다니더라도 모두 고양이를 아니다라고 이해했다면 그죠? 이는 기존의 이해의 틀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개가 고양이의 도식에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고양이를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야옹이라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새로운 대상물을 인지한 거죠? 그래서 조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응, 적응하다를 그러면 어댑테이션, 그죠? 적응. 그래서 이 적응은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야 돼요. 나는 나야. 나는 못 바꿔. 어떻게 되겠어?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삐아제는 새로운 환경, 그죠? 삐아제는 적응을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주의자 학자들이 말한 학습의 종류보다 이 적응을 삐아제는 행동주의 학자들이 말한 학습의 종류보다 어떠다? 더 폭넓고 광범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떻다? 삐아제는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환경의 자극에 새롭게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이 적응은 새로운 환경, 자극, 경험에 노출될 때마다 인간은 어떠다?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죠. 그죠? 아까 이 조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술은 세부대단다고. 그래서 이 동화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인간은 동화나 거기에 스며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앞에서 살펴본 어떻게 동화와 조절의 수단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적응,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그죠? 참 PI가 참 잘, 우리는 환경 속에, 우리는 어차피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앞에서 살펴본 동화와 조절의 수단으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형화, 그죠? 이퀴빌리브리엄 평형화. 그래서 기존의 평형화는 이퀴빌리브리엄. 그래서 이 기존의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 간의 차이점을 기존의 사고 방식과 새로운 경험 간의 차이점을 어떻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체계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이 인지 체계와 외부 체계, 그죠? 외부 체계에서 균형이 유지된 상태.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방식, 새로운 경험과를 찬 외부 체계죠. 이러한 상호작용을 돼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 체계와 외부 체계 사이에서 균형이 유지된 상태를 갖다가 평형하다. 그죠? 어려운 거 없죠. 기존의 사고방식 플러스 새로운 경험 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돼? 이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인지체계와 외부체계가 서로 균형이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화는 인지 발달을 일으키는 근본 원리래요. 그러니까 인지 체계와 외부 체계가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평형화는 인지 발달을 일으키는 근본 원리이며 인지 체계와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지 체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점점 안정된 평형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고 과정과 환경 간의 더 조화로운 관계, 이게 평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체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된 상태, 이게 평형화다. 그러면 인지발달 단계, 1954년 피아제의 저서 아동의 현실 구성에서, 그죠? 현실 구성에서 인지발달의 네 단계로 중요한 거가 네 단계로 뭐요? 감각 운동기. 그죠? 이제 아동의 현실 구성에서 인지발달 네 단계로 감각,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지발달 4단계로 뭐다? 감각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제 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감각 운동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 운동기는 감각 운동기에 지금 하위 6단계가 있습니다. 2세까지 태어나서 0세부터 2세까지 감각 운동기를 한번 봅시다. 반사 활동기 1개월, 그죠? 4개월까지는 어떻게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은 4개월에서 8개월. 지금 우리 손주가, 그죠? 이 장은호가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그러니까 이 핏줄이라서 그런지
우리 애 키울 때는 이쁜지 모르고 키웠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서 지금, 외부 세계에 대한 대조를 주기, 빨기, 때리기, 그죠? 그래서 이 단계는 자신과 외부 세계의 구분이 없죠. 어떻게 외부 세계인지 뭘 알겠어. 1개월 된 애가 누워있기만 하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반사활동기. 그러면 1차, 2차 순환 반응에 있어서 4개월까지는 여러 신체 부분 서로 협응하겠죠. 우연한 행동이 재미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고. 그래서 영화의 관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체 빨기, 잡기, 이런 감각 운동. 그 다음에 아기의 관심 있는 모빌, 돌아가는 거. 4개월까지는.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새로운 사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물에 대한 흥미가 커지는 시기고, 일부가 가려진 대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탐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수업 전에도 지금 그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보니까 영상 통화를 해요.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우리 딸이 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아까 엄마 얘 막 웃는데,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아는 거죠.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이제는.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음악에 대한 아기의 신체적 반응이 분명해져서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점차 의도적인 움직임을 발전하여 박수치기. 아주 박수치기는 아직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손 하면 이제 손을 갖다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올리는 정도. 그 다음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드러내는 깍꿍놀이는 아직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8개월까지가 이제 하겠죠. 그죠? 그럼 8개월에서 12개월의 도식, 그죠? 어떤 개념을 이제 정신적인 이해 틀에서 도식들의 방어복은 뭔지, 이전에 배운 행동들을 새로운 상황에 사용하고, 그래서 9개월, 10개월이 되면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재밌는 광경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여기서 어떤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졌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대상 영속성이 발달했어요. 내가 지금 물건 여기 앞에서 봤는데 이게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 물건은 항상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아,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대상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간식을 찾기 좋은 곳에 숨겨놓아 찾기 놀이를 하는 것도 또 좋아한대. 이건 이제 목적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가 생긴다? 감각운동의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있다가 보이지 않아도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하는 대상 연속성,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지하는 인과론, 계획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의 발현으로 동반 의도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6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18개월 지난 아기들은 약간의 멜로디, 음악의 고저, 패턴 등을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어서 아이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통찰기, 상지포장, 이제 만으로 2살이니까 3살이죠. 그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3살까지는, 만 2살까지는 그 애착 관계에 있어서 엄마가 양육하는 사람이 보모가 할 게 아니라 도우미가 할 게가 아니라 엄마가 양육하는 아이들은 이 인성적으로도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통찰기 그래서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하여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서 이때는 이게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 모방, 자신이 지켜본 행동을 이후 특정 시점을 다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가장놀이, 그 다음 모방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그래서 소꿉놀이, 역할놀이를 하는 게 이제 2살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상징적 교사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전 조작기를 한번 봅시다. 전 조작기는
여기서 2세에서 4세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조작기는. 그래서 유아기에 전 개념적 사고 단계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지금 전 조작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의 단계로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2세에서 7세까지 되고 그 다음에 조작이란 뭐예요? 조작이란 331쪽에 있습니다. 조작이란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능력, 조작, 오퍼레이션. 그죠? 변화시키는 거죠?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조작하는 어떤 논리적, 그러니까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능력,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능력, 이 조작은 그죠?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조작하는 행위를 여기서는 조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몇 살에 가능하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3살부터 초등학교 저기 들어가기 전 조작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그죠?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전 하니까 프리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프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접두어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오퍼레이셔널, 그죠? 조작적인 기간이다, 피리어드. 근데 앞에 PERE 붙어가지고 뭐예요? 앞에가 미리, 전에 이제 프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란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이전의 단계. 전 조작기는 뭐야? 지금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 그러니까 3살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단계를 전 조작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전 조작기는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이전의 단계.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전의 단계를 전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도 조작이 가능한 거는 언제 초등학교 들어가야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조작인 거죠. 이해하고 전환하고 변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조작이라 한다면 전 조작기는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이전의 단계다. 따라서 여기 밑에 보면 전 조작기 아동들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죠? 한번 보세요. 전 조작기 아동들은 어떻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물이나 사건을 그러니까 언어를 전 조작기 아동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가능해진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는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뭐 그림 막 집에다가 도배를 하잖아요. 뭐 동물 뭐 단어 뭐 영어 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게 저도 그랬어요.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5살 6살에 벽에다가 막 단어 50개 써가지고 외우게 시키고 한마디로 미친 엄마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예요? 다 여기저기 뭐 베란다 나한테 문 앞에 그 창문에다가 베란다 문 그 앞에다가 현관문 이런 데다가 크게 해가지고 동물 그림 뭐 영어로 된 뭐 단어 해가지고 왜 아이들이 이런 사물이나 이 그림을 봄으로써 어떻게 되겠어? 기억하고 또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왜? 전 조작기.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2단계 아동은 자신의 관점과 사고가 옳다고 보는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물을 자신의 입장에서 2단계 전 조작기의 이 아동들은 어떻게 된다? 자신의 관점과 사고가 옳다고 보는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사물을 어떻게 봐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논리적 사고로 직관적 사고에 의해 그러니까 보는 거 직관적 사고는 것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 지금 비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직관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함으로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니까 내 머리에 잔재가 없다.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 그 자체로만. 따라서 이 전조작계의 사고는 비논리적이고 환상이나 놀이를 통한 상징적 표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지배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그냥 보이는 대로 이 상징적인 표상이, 그냥 그대로 문제 해결과 지배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전 조작 단계는 전 개념적 사고 단계와 직관적 사고 단계, 전 개념적, 그죠? 이 전 조작 단계가 어떻다? 전 개념적 사고 단계, 그 다음에 직관적, 있는 그대로, 그저 비논리적인 사고 체계에 있어서 그냥 직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눈에서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전 조작기 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전 개념적 사고 단계를 봅시다. 전 개념적 사고 단계는 몇 세에서 몇 살까지? 2살에서 4세, 그러니까 5살, 우리 한국 나이로 5살, 그러니까 만으로 4살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2세, 2, 3살, 2, 3살, 그러니까 3, 4, 5, 3, 4, 5, 이 3년간의 기간이에요. 3, 4, 5의 기간에서 전 개념적 사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아기에 발달한 도식이 상징적으로 사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 어떻다? 유아기에 발달한 도식이 어떻다? 도식이랑 뭐라 그랬어요? 이해의 틀, 정신적인 틀 기억나시죠?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개념 이걸 갖다가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세에서 4세 시기에 이 유아기에 발달한 도식이 상징적으로 그죠? 상징적으로 사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상,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표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비논리적인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그냥 표상, 눈에 박히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다. 그래서 개념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 활동과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걸 갖다가 폭 넓게 개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교육을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언어 활동 또 신체 활동 그냥 집에만 그냥 그대로 있는 아이보다는 외부 세계에 나가서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좀 더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유아기로 변모하겠죠. 지금 제 손주가 지금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문화센터에 다니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그 한 달에 교육비가 얼마니? 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 그것도 몇 분이냐. 애들 그 6개월짜리 뭐 1시간씩 수업하겠습니까? 그죠? 고작 몇 분밖에 안 되겠죠. 한 10분이나 15분. 그런데 한 달에 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디 문화센터는 뭐 3개월에 2만 원씩 해가지고 6만 원, 8만 원 한다는데 여기는 한 달에 또 8만 원이래. 참 이렇게 그 엄마들 세계를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웃겨.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센터에 잠깐 왔는데 너무 유치. 아이들 이유식이 뭔지 지금 발달 단계를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의 부, 빈부의 그 가늠을 하는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뭐, 입주민 단독방에 들어와 있느냐? 뭐, 집에 매트를 깔았느냐? 남편은 회사가 어디를 다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니, 지네들이 대치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우 어디 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아들 2살에서
이 3년간의 특징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한 상징 놀이를 통하여 사회, 신체, 내적 세계를 실험하고 이해하며 물활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비가역성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양한 놀이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한테 경험할 수 있게끔 많은 거를 보여주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끔 부모가 교육을 해줘야 돼. 이제 겨우, 그죠? 겨우 6개월 된 애도 한 달에 8만 원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신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그 놀이를 통해서 느낌을 뭐 보고서 지가 뭐 상징적으로 어떤 표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죠? 표상 기술을 여기서 이런 어떤 사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또 표상을 획득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으로 느낀다는 거죠. 6개월 된 애가. 그래서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신체 활동을 6개월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정개념적 사고 단계는 2살에서 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 4, 5.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 다닐 시기, 그래서 표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개념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언어 활동과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직관적 사고 단계 참 중요해요. 학교 들어가기 단계. 그죠? 5, 6, 7. 그죠? 5, 6, 7, 5세에서 7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또 초등학교 과정을 잘 겪은 애들은요, 중학교에 가서 잘 하고요. 중학교에서 또 잘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학습을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또 대학도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죠?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의 단계를 저기 안정적으로 거친 아이들은 그죠? 막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투입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그죠?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직관적 사고 단계 5세에서 7세까지는 뭐냐? 여러 사물과 사건, 표상하기 위하여. 표상 기술은 아까 2세에서 4세까지 저기 획득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사물, 사건, 표상하기 위하여 많은 개념들을 형성하지만 아직 불완전해.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많이 언어 활동, 시차 활동을 통해서 많은 개념들을 형성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 5세, 7세는 성숙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불완전하여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그죠? 이 아이들이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이걸 개념을 형성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여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 애들 대치동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 세계에서 너무너무 치열한 거야. 근데 거기서 엄마의 그 치맛바람이 가장 강한 아이가 그 엄마가 물론 그 세계를 다 움직여요. 계속 이걸 뜯는 거야. 그리고 도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최고만 달리라고 부모님이 만드는 거기 이면에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죠. 이 불완전한 인격체에다가 아직 성숙한 인격체가 아닌 이 미완성체인 이런 이 시기에 이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투입 인풋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아이가 물어뜯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래서 드라마가 결국엔 나중에는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를 하며 부분적 논리를 통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직관적 사고를 하되 어떠한 부분적인 논리를 통해서 추론도 한다. 그 다음에는 언어화 되지 않는, 그죠? 완벽한 언어가 되지 않는 모호한 인상. 그 다음에 지각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5세에서 7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이나 사건의 개별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추리하고, 그죠? 개별적 특성만은 전체적인 걸 추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물이나 사건의 개별적, 그죠? 특성만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을 추구하는 전도 추리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이때부터 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그죠? 이때부터 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보존성의 원리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뇌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죠? 이 말랑말랑한 뇌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근육이 생기게끔, 이 뇌에 근육이 생기게끔 수의 개념, 그 다음에 신체를 통한 활동,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한 활동, 어떤 사고 추리를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이 직관적 사고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지기를 하는 거죠. 2세에서 4세까지 했다면, 그죠? 전 개념적 사고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직관적 사고 단계에서 조금 다지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직관적 사고 단계에서 전 조작기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인지, 그죠? 전 조작기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인지 유형 1세에서 7세까지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기능, 그죠? 심벌릭 펑션. 이 상징적 기능은 뭐냐? 7세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인지 유형에 있어서 전 조작기 아동은 어떻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들을 그림이나 언어 등의 형태로 표현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집안에서 버림받는 아이들, 폭력적인 아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대학병원에는 이게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미술 상담, 미술 치료죠. 그럼 미술 치료 할 때 이 아이한테 아빠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때요? 아빠의 그림이 예쁘게 나오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물체 같은 거 들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왜?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빠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돼서 폭력적인 아빠 화 빵빵 내고 막 인상 빡 쓰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 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들을 어떻다? 그림이나 전 조작기 7세 아동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 이걸 갖다가 어떻다? 그림이나 언어 등으로 가감 없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그 환경이 이 전 조작기 아이들한테 이 환경이 PI, 환경 속의 인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이 전 조작기에 나타나는 인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상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꿉놀이, 병원놀이 같은 것으로 가상적인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처럼 상징한다.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를 했어. 지금 병원놀이를 했어. 그러면은 가정에서 잘 인성이 갖춰놓은 애들은 소꿉놀이나 병원놀이 할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놀이를 하겠죠. 근데 가정에서 뭔가
비상징적인 걸 보고 듣고 그런 아이들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이건 소꿉놀이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